메타버스 폭망 이후 메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페이스북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SNS가 되었고 그 다음엔 인스타그램으로 월간 사용자 30억 명을 넘겼습니다. 대한민국 카페 인테리어를 전부 바꿔버릴 정도로 엄청난 성공가도를 달리던 메타. 그런데 어느 날 저커버그가 텅 빈 사무실에서 회사의 운명을 바꿀 발표를 합니다. To reflect who we are and what we hope to build, I am proud to announce that starting today, our company is now Meta. 이게 5년 전입니다. 회사 이름까지 바꾸며 사활을 걸었던 메타버스 사업. 우리 모두가 알듯이 폭망했습니다. 지금 메타버스 이야기는 아예 아무도 안 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 5년간 저커버그는 세계 5위 부자 자리에 올랐고 입고 다니는 옷도 많이 바뀌었고 조금 더 포유류에 가까워졌습니다. 메타는 지금 정확히 뭘로 돈을 버는 회사일까요? 메타버스 폭망 이후 메타에 무슨 일이 생겼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 이 당시 세계 경제를 뒤흔든 두 가지 키워드가 있었죠. 바로 NFT와 메타버스입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처럼 온 세상을 바꿔버릴 것만 같은 기세였지만 지금은 그 아무도 찾지 않습니다. 여기에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본 사람들만 남았는데요. 저커버그 씨가 그 선두주자입니다. 매년 수십조 원을 메타버스 사업에 투자했고요. 전 세계 모두가 아는 이름 대신에 메타로 회사 이름을 바꿉니다. 다만 우리 모두가 알듯이 메타버스 붐은 결국 오지 않았는데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누적 700억 달러, 한화로 약 100조 원 이상의 손실을 냈습니다. 메타가 도전한 건 메타버스 뿐만이 아닙니다. VR 헤드셋 분야도 있습니다. 메타는 이 분야에서 선전하기는 했습니다. VR 기기 분야 점유율 1위가 메타거든요. 그렇지만 VR 기기는 쓰는 사람만 쓰는 분야죠. 시장 자체가 너무 작습니다. 매출 상태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적자입니다. VR 분야 말고도 텍스트 기반 SNS인 스레드도 있습니다. 여러가지 잡음으로 흔들리는 트위터의 빈자리를 예리하게 노렸으나 인스타를 하다가 실수로 터치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아무도 쓰지 않는 어플이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이용자 수가 야금야금 올라오면서 X를 추격하고 있다는 보도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유의미한 흑자 전환은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메타버스, VR, 스레드 하나같이 돈 쓴 것에 비해 잘 안 풀렸습니다. 그러면 메타는 정확히 뭘로 돈을 버는 회사일까요? 수익 구조를 보면 명백합니다. 메타는 광고로 돈을 버는 회사입니다. 메타 전체 매출의 약 97%가 광고에서 나옵니다. 나머지 3%가 VR 헤드셋 같은 하드웨어를 포함한 기타 사업이고요. 메타 광고 사업이 이렇게나 강력한 이유가 있습니다. 메타는 세계 최대의 소셜 미디어 기업입니다.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매일 자발적으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자기 정보를 포스팅합니다. 내가 어디에 살고 뭘 좋아하고 누구와 친하고 요즘 뭐에 관심 있는지. 이 데이터가 광고주에게는 황금입니다. TV 광고는 그냥 많은 사람에게 뿌리는 겁니다. 메타 광고는 딱 원하는 사람한테만 정확하게 광고를 꽂을 수 있습니다. 30대 서울 거주 남성, 운동 좋아하고 최근 여행을 검색한 사람에게만 광고를 보여줄 수 있죠. 광고주 입장에서는 이보다 효율적인 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래서 광고비가 계속 메타로 몰립니다. 그 결과 올해 메타의 디지털 광고 매출이 사상 처음으로 이 분야의 압도적 최강자 구글을 앞지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메타의 2026년 광고 매출 증가율은 24.1%, 구글은 11.9%에 머물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사람들이 SNS는 점점 더 많이 쓰지만 AI 에이전트가 보편화되면서 구글에 검색을 해서 링크를 클릭하는 빈도가 줄어든 게 주요 원인입니다. 광고로 압도적인 메타, 메타버스 얘기가 아예 사라진 지금 그러면 이제는 광고에만 집중할까요? 그건 아닙니다. 메타가 지금 사활을 거는 건 AI입니다. 메타는 인간 수준을 뛰어넘는 인공지능을 개발한다는 목표로 메타 초지능 연구소를 설립하고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앉힐 연구원들을 모시기 위해 최고 1억 달러, 한화로 1,500억 원이 넘는 보상 패키지를 제시했고요. 초지능 개발을 위해 미국 스타트업 기업인 스케일 AI에만 143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한화로 20조가 넘는 돈이죠. 메타의 AI가 다른 기업들의 AI와 차별화되는 점은 안 그래도 잘하고 있는 광고 분야에 AI를 결합시켜 수익을 극대화한다는 점입니다. AI 기반으로 더 정교하게 광고를 타겟팅해서 마케팅 효율을 끌어올림으로써 광고주를 더 모집하고 AI 기반으로 사용자가 좋아할 만한 콘텐츠를 더 정교하게 추천해서 더 많은 사용자들을 더 오래 플랫폼에 잡아둡니다. 실제로 최근 인스타그램 릴스의 일평균 사용 시간이 크게 늘어나는 것은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AI에 과도하게 투자한다는 우려도 제기되지만 그래도 AI를 수익 극대화에 잘 활용하고 있는 메타. 그러면 이제는 다른 기업들처럼 메타버스는 포기한 걸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메타버스에도 AI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생성형 AI를 활용하면 메타버스 월드를 더 쉽고 빠르게 만들 수 있고 NPC와의 더 복잡한 상호작용도 가능해지죠. 그러니까 AI에 집중하겠다는 게 완전 메타버스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AI를 활용해 메타버스의 퀄리티를 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메타는 특히 AI를 이용해 현실 세계의 디지털 정보를 겹쳐서 보여주는 AR 기술에 확 집중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레이밴과 협업해서 만든 스마트 글라스 레이밴 메타를 출시했습니다. 예전에 VR 기기보다 훨씬 가벼운 일상적인 안경 모양이니까 접근성이 뛰어납니다. 또 실시간 번역도 되고 AI 어시스턴트도 내장되어 있어서 안경 쓴 채로 말을 걸면 AI가 대답해주는 등 일상에서 쓸만한 실용적인 기능이 많아 미국에서는 연일 품절 사태입니다. 한국에서도 얼마 전에 판매를 시작했죠. 물론 이걸로 당장 메타의 VR, AR 사업부인 리얼리티 랩스의 적자를 막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긴 합니다. 그럼에도 메타가 스마트 글래스를 제2의 스마트폰이라고 부르며 사활을 거는 이유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은 메타버스와의 연결성 때문이라고 대답합니다. 이 안경이 메타버스로 가는 다리이기 때문입니다. 초창기처럼 완전히 분리된 가상세계를 만드는 방향에서 벗어나 현실 위에 정보를 입히는 AR을 통해 메타버스적 경험을 확장하고 관련 시장이 성숙해지고 더 많은 콘텐츠가 만들어지고 이 과정을 통해 발전하는 공간 컴퓨팅으로 더 정교하게 메타버스를 구현하겠다는 거죠. 결국 메타의 수익 구조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SNS 플랫폼을 통해 엄청난 광고 수익을 올린다. 그리고 다시 인공지능, 그리고 VR, AR, 그리고 메타버스에 투자한다. 인스타가 돈 버는 부서, 나머지가 돈 쓰는 부서인 셈입니다. 메타는 미국 증시를 이끌어가는 대표적인 7 빅테크 대장주 M7 중 하나죠. 그런데 요즘 M7 주가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발전 속도가 놀랍도록 빠른 AI 시대에 증시를 이끌어가는 주도주들은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한때는 팡이었고 그 다음은 M7이었고 이제는 돈 잘 버는 반도체 기업으로 이루어진 P7이 또 주목받습니다. 어느 기업이 어떤 형태로 시장을 주도할지는 점점 더 예측이 힘들어집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큰 시기에 가장 든든한 투자는 다시 한번 미국 시장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본주의의 본고장 미국은 전 세계 주식시장에서 40% 이상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을 만큼 체급이 압도적입니다. 이렇게 든든한 미국 시장에 투자하는 손쉬운 방법은 미국 S&P 500 ETF를 활용하는 겁니다. S&P 500은 미국의 대표 기업 500개를 담은 지수입니다. 특정 산업에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이 포함됩니다. 덕분에 처음 투자를 시작하는 사람도 한 번의 투자로 글로벌 대표 기업 전반에 투자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기업에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안정적인 구조인 거죠. S&P 500 지수는 1957년에 10포인트로 출발해서 지금 7,000을 훌쩍 넘었으니까 그동안 미국 시장이 얼마나 많이 성장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S&P 500 ETF는 장기 투자에 유리하고 그래서 중요해지는 게 수익률입니다. 수익률 차이가 있다면 장기로 갈수록 그 격차가 커지니까요. 국내 주요 S&P 500 ETF 수익률을 직접 비교해봤는데요. 수익률이 가장 높은 건 코덱스 미국 S&P 500이었습니다. 장기로 적립식 투자를 하기에 가장 적합한 거죠. 수익률뿐만 아니라 ETF 투자를 할 때 분배금도 중요합니다. 투자자는 분배금으로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고 원한다면 ETF로 재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분배금이란 더 많은 선택지를 의미하죠. 국내 주요 S&P 500 ETF 분배율도 직접 비교해봤는데요. 코덱스가 분배율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수익률과 분배율이 상당히 좋고 또 연금 계좌를 활용하면 과세 이연과 세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으니 장기 투자와 안정적인 성과를 기대하신다면 코덱스 미국 S&P 500 ETF가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